안녕하십니까. 한강리치 부동산 대표 나승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온가 부동산의 고태영입니다. 어디에 있죠? 네, 흑석동에 이랜드 해가든 1층 149호에 있습니다. 아, 흑석 그 해가든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데 보시면 라온가 사장이 있습니다. 좀 이름이 독특해요. 이게 무슨 뜻이죠? 네, 라온이란 말이 순 한국말로 즐겁다는 의미랍니다. 그래서 즐거운 라온가. 우리 집이네요. 예. 즐거운 우리 집.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본인을 좀 어필하고 싶으시면 무슨 일 하셨죠? 옛날에? 네, 과거에 일을 하기 전에는 정비사업, 즉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체에서 한 일을 했었고요. 그래서 직장생활 하다가 보다 보니 이 흑석동이 저한테는 맞는 분야다 보니 이렇게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예, 참고로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우리 이제 흑석동에 재개발이 이슈가 되는데 이 재개발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3구역, 9구역 다 해가든 옆에 있죠. 그다음에 1, 2구역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11구역 이런 경우에 그 투자자분이라든가 조합원들 중에서도 좀 궁금하신 거 재개발 관련해서 그런 부분은 뭐 저한테 오셔도 좋은데 굳이 저한테 오시기 싫으신 분은 이 라온가 해가든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서 상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흑석동 정비 사업에서 여러 가지 아파트 단지인데 조사하신 단지가 어떤 단지가 있죠? 총 흑석동은 10개의 사업 구역으로 지금 나눠져서 지금 각자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입주가 완료된 총 5개 사업, 4구역, 5구역, 6구역, 7구역, 8구역 이 5개 단지에 대해서 현재 관리처분 인가 당시에 분양 가격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금액이 어떻게 변동됐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제가 질문한 말에만 대답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해가든 하나 빠먹으셨죠? 아, 해가든도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6개 구역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혹시 여기서 퀴즈를 한번 제가 내보겠습니다. 4구역을 뭐라고 그러죠? 무슨 단지죠? 4구역이? 푸르지오, 오케이. 잘하시네. 저는 부동산 할 때 몰랐습니다. 이거를. 5구역은? 센원, 센원. 그 다음 6구역은? 센투. 센투. 아, 왜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역시 전문가시군요. 저는 몰랐거든요. 부동산 오픈할 때. 자, 그 다음에 한번 이제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시작을 하자면 흑석동 정비사업 아파트 단지 매매 가격 변동 추이 검토입니다. 자, 이건 설명했으니까 넘어가시죠. 아, 그거? 네, 뭐 관련 자료는 국토부 실거래가에 공개되어 있는 금액 부분들, 매매 거래 부분들을 바탕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실거래가,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우리가 재개발할 때 어디다 올려놓죠? 클린업 시스템이라는 게 뭐죠? 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에서는 어차피 보면 강행 규정인데요. 네. 지금 모든 조합원들한테 공개한 내용들 그리고 뭐 회계 자료 그리고 공문들까지도 다 올릴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이제 재개발 관련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개요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조합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그리고 뭐 산술 평균 가격으로 너무 이렇게 동층 향까지 분석을 해서 가입을 한다고 하면 네. 너무 복잡해지니까 네. 단순하게 산술 평균 가격으로만 네. 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저희가 12월 달인데 지금 10월 31일까지 실거래 가격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죠. 그 다음에 네, 첫 번째 현장은 흑석 한강 푸르지오입니다. 총 863세대고요. 지난 2012년 7월에 입주가 완료된 현장입니다. 자, 푸르지오의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강점 자연환경이죠. 그렇죠. 뒤로 숲을 볼 수 있다라는 좋은 환경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숲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점은 좀 흑성에서 좀 약간 떨어져 있다는 거죠. 863세대네요. 1000세대는 안 넘었고요. 네. 2012년 7월에 준공이 입주가- 되었습니다. 네. 한번 다음 보시죠. 아파트 단지 전경이고요. 당시에 이제 중대형 평형대로 3, 40평대 평형대로 위주로 지금 계획이 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체 총 96%가 30평, 40평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굉장히 40평대가 개수가 어마하게 많네요. 보니까 100개가 넘는데요? 한 거의 160개? 네네, 그렇습니다. 역시 중대형 평형으로 많이 갔네요. 옛날에는 아무래도 그 가족 수가 많다 보니까 이제 큰 평형을 많이 찾던 트렌드하고 맞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2008년 1월 25일 날 났고요. 그때 당시에 조합원 분양가가 1,338만 원으로 평균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 분양은 지난 2010년 2월 20일 날 공고를 했고요. 그때 당시에 2,102만 원꼴로 평균 분양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미분양이 난 현장입니다.
많이 났었나요? 미분양이? 많이 났었죠. 아 그래요? 예. 비교를 해보자면 두 개를 비교를 해보자면 1338만 원과 2102만 원, 약 58.12%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20평대 소형 평형대가 가장 높게 좀 책정이 됐습니다. 네. 상승폭이 큽니다. 그리고 총 조사 기간 조사 매매 거래가 총 481건이 거래가 됐고요. 그중에 2012년도 그리고 2016년에가 가장 많이 거래가 된 걸로 확인됩니다. 2012년엔 61건은 아마 일반 분양자 분들이 당첨 이후로 분양권을 매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주된 매매 평형대는 30평형대가 거래가 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실거래 가격입니다. 이 부분에 보시기가 힘드시겠지만 자료는 올려놓을 테니까 다시 보시면 되실 것 어디에다 같고요. 올려놓죠? 한강리치 부동산 블로그 앤드 그리고 저희 라온가 부동산에서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입주 당시 2,071만 원을 시작으로 해서요. 현재 3,737만 원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부분입니다. 가파르게 오를 때가 있었나요? 네,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로 1년 동안 보시다시피 정말 많은 금액으로 좀 올라온 상황입니다. 거의 1,000만 원거리 넘게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입주하고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 나오기 전까지는 거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물가 상승률 감안하면 않았다고 보는 게 맞는 걸로 보이십니다. 이게 그 비슷한 시기에 입주한 5구역, 6구역도 비슷하겠죠?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네. 네, 이번에는 평형별로 20평대 관리처분 인가 당시에 1,127만 원, 1,260만 원, 1,469만 원 시작으로 해서요. 현재 거래가 소형 평형대 20평대가 4,372만 원, 뭐 3,600만 원꼴 그리고 3,278만 원으로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단 여기 표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소형 평형대가 매매 단가 대비 평수로 나누면 평단가가 가장 센 게 이제 소형, 중형, 대형 이 순서로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거래가 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네. 다음은 센1입니다. 총 655세대고요. 입주는 2011년 9월 16일부터 입주가 완료된 현장입니다. 아파트 전경 모습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대형 평형 위주로 총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3월 26일 관리처분 인가를 듣겠고 그 당시 조합원 분양 가격이 약 1,285만 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반 분양은 2009년 6월 26일 날 공고를 했고요. 분양 가격이 평균 1,939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타깝지만 미분양이 난 현장입니다. 두 개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를 비교를 해보자면 약 조합원 분양가 대비 일반 분양가가 약 52.1%로 상승한 것으로 여기 보여집니다. 보니까 4구역, 5구역, 6구역의 일반 분양가가 조합원 거보다 한 50% 정도 비싼 것 같은데 혹시 7구역, 8구역은 기억하시나요? 거기는 얼마인지? 그 당시에는 7구역, 8구역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 단지는 23% 정도 수준으로 올라간 걸로 보여집니다.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굉장히 이 조합원과 일반 분양가가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지금 현재 최근에 분양된 7구역이나 8구역은 일반 분양가나 조합원 분양가가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최근에 가격 상승에 비하면 일반 분양가를 받으신 분이 혜택이 크다는 거네. 그렇게 볼 수 있나요? 단순하게 보시면 지금 과거에 정비사업을 진행했던 현장과 지금 최근에 나와 있던 정비사업 현장 진행 현장들을 비교해 보면 그 부분의 결론은 맞는데, 네, 그 당시에 그 시대상, 그 경제 현황이라던가 네. 특히나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거든요. 네. 사업성을 갖다가 어떻게 잡느냐에서 일반 분양이 잘 될 거라고 염두한 상황에서 일반 분양을 높게 잡았고. 아 그때는 그런데 미분양 났잖아 결론은. 근데 7구역, 8구역 미분양 난 게 없잖아요. 네, 7구역 8, 이게 뭐냐, 4, 5, 6구역 같은 경우는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로 많은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그 부분까지는 예측하기는 힘들었던 걸로 좀 확인됐습니다. 되고. 예. 아무튼 많은 참조는 되네요. 네. 네, 매매 거래량 분석입니다. 총 조사 기간 동안 324건의 매매 거래가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2016년, 17년에 거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대형 평형대가 거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연도별 평균 평당 매매 가격 현황이고요. 여기는 평형별로 거래된 매매 가격 변동 추이 현황입니다. 이거를 그래프로 보시다 보면 평당 2,231만 원 2011년 3쿼터에 시작으로 해서 지금 현재 3,987만 원까지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 이전까지만 해도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사업 구역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평형별로의 가격 부분입니다. 20평대 990만 원, 1277만 원 30평, 40평대 1448만 원 시작을 해서요. 현재 20평대가 4250만 원, 3987만 원, 그리고 3424만 원으로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는 딴 데 보면 25평이 평당가가 높은데 최근에서 오히려 여기는 더 낮아요. 그래서 중대형 평형대가 이 센츄럴 1차 같은 경우는 중대형 평형대가 더 많이 각광을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 2019년도에 보니까 평당가가 25평이 갑자기 이제 높아지긴 했는데 그 전에 보면은 여기는 센츄럴 1차는 중대형 평형 위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0평대가 워낙 더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수량이 많지 않아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센2 흑성 6구역입니다. 전체 963세대 중에 3세대 아파트고요. 준공연도는 2012년 12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조감다가 되겠고요. 여기도 중대형 평형 위주로 계획을 잡아져 있고 흑석동에서 최초로 50평대 아파트를 계획한 단지입니다. 50평대 처음 들어선 아파트라고? 처음 들어선 아파트죠. 아, 예. 관리처분 계획은 2008년 1월 30일 날 인가를 듣겠고요. 당시 조합원 분양가는 1,182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특이한 점은 센트럴빌 2차는 지금 34형 같은 경우는 부분 임대형이 최초로 서울시에서 최초로 도입된 그런 아파트 단지가 센츄럴 되겠습니다. 1차가 50평대도 처음 들어왔고 그다음에 부분 임대 아파트도 처음 들어왔고. 네, 그렇습니다. 아, 예. 지난 2010년 12월 7일 날 최초로 일반 분양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였고요. 그때 조합원 일반 분양가는 1,990만 원으로 2천만 원이 안 된 금액으로 분양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여기도 미분양이 된 현장입니다.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를 비교해 보자면 71.02%의 상승률을 보이게 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 중에 20평형대가 거의 2배 수준으로 일반 분양 가격을 높게 책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매 거래량 분석입니다. 총 조사 기간 동안 총 451건의 매매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 2013년, 2016년이 가장 많이 거래가 된 것으로 확인됐고요. 2013년은 입주가 2012년 12월이다 보니까 그 다음 13년도에 일반 분양 당첨자들이 시세 차익을 노려가지고 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많이 확인됐습니다. 이거를 보면 네. 아까 4구역, 5구역과 달리 유난히 많죠.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 흑성 6구역은 투자자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그렇죠. 투자했다고 보이는 게 더 많겠네요. 이거 초창기 때 네, 그렇습니다. 거래량이 많고. 예. 그리고 지금 평형별로는 30평대, 중대형 평형대 입주다 보니까 30평대, 초창기에는 40평대도 많이 거래가 됐더라고요. 40평대 52건에서 2013년에 거래가 됐는데 지금 2016년 이후에는 40평대, 중대형 평형대 거래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실거래가 분석입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 자료는 평당 평균 매매 가격 현황입니다. 입주한 시기 1,762만 원 평균가를 시작으로 해서요. 지금 현재 3,556만 원꼴로 지금 거래가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형별을 볼 때 초창기에는 소형 평대 가격이 작은 1,031만 원, 중 30평대 1,218만 원, 40평대 1,214만 원, 50평대 1,229만 원 시작으로 해서요. 비슷한 트렌드네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비슷한 트렌드. 소형 평대가 가격이 비싼 것으로 3,958만 원꼴로 그러면 거래가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또 해석하면 지금 소형 평형을 들어가실 분들은 굉장히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뜻도 되나요? 그런 건 아니고? 여력이 되신다고 하시면 뭐 수입 뭐 가져가시는 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시겠지만 네. 그래도 가격 대비 봤을 때 네.
중대형 평형보다는 소형 평형대 구입이 좀 더 비싼 걸로 단가로 봤을 때 단가가 더 세다는 거죠. 세다는 일단 이제 거죠. 초기 자금도 적고 어쨌든 전체 매매도 적다 보니까 쉽게 접근이 돼서 그런지 어쨌든 평당가는 굉장히 좀 높은 높다 것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보이네요. 네. 네. 다음은 아크로 리바임입니다. 1073세대 아크로 리바임이고요. 지난 2018년 1월 29일 즉 딱 한 1년하고도 한 1년 정도 된 1년 아파트입니다. 예. 자, 처음으로 1000세대가 넘은 단지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흑수동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재개발 지역에서 1000세대 넘는 단지가 어디죠? 향후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한 5에서 6년 뒤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흑서 3구역과 9구역인데요. 흑서 3구역은 1700세대 네. 가장 큰 세대고요. 9구역은 1500세대 정도가 입주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1구역도 11구역도 1500세대 1500세대 됩니다. 네. 예. 전경이고요. 여기는 이제 앞선 3개 단지와는 다르게 지금 중소형 평형대 위주로 지금 세대 평형대를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40평대, 50평대는 뒤에서도 보시겠지만 일반 분양분이 없습니다. 좀 4가지 평형대 그리고 총 10개 평면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2015년 6월 11일 날 관리처분 인가를 듣겠고요. 당시 조합원 관리처분 계획상 조합원 분양가가 평당 1,803만 원, 일반 분양가는 2,114만 원 정도 좀 관리처분 그렇게 잡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 6월 29일 날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청약을 넣었지만 떨어졌습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현재 분양 가격은 일반 분양 당시에는 2,280만 원꼴로 20평대, 30평형대만 일반 분양을 했고요. 정말 청약 경쟁률이 대단했습니다. 당시에 서울시 비슷한 아파트 단지로 가장 많은 청약 경쟁률, 높은 경쟁률로 분양이 성공된 그런 단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싸지 않았나요? 일반 분양가가 다른 구역에 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평형 뒤를 보시면 한 23% 정도 상승률만 좀 보이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한 50% 정도 했어도 될 것 같은데. 결과론적인 얘기인 거죠. 근데 시대상을 반영해야 될 부분이고 뭐 미래는 예측하기는 힘든 부분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 조합에서는 이게 최선이었던 부분인데 플러스 더해서 지금 청약 일반 분양까지 대박을 쳤으니까 근데 너무 경쟁률 센 거 보니까 네. 어쨌든 지나놓고 보니까 좀 아쉽다는 거죠. 네 그렇죠. 저는 조합원으로서. 네 맞습니다. 예. 매매 거래량 분석입니다. 총 220 조사 기간 동안 220건의 매매 거래가 완료가 됐습니다. 2017년 154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30평대가 주로 거래가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도별 평균 평당 매매 가격이고 그리고 평당 매매 가격입니다. 평균 금액이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 근거를 바탕으로 현재 매매 가격 변동 현황입니다. 앞선 3개 단지와는 다른 추세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2,387만 원을 시작으로 해서요. 지금 현재 5천만 원이 넘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됐습니다. 평당가 5천이 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유일한 단지네요? 흑수동에서는 유일한 단지죠. 평형별로 볼 때는요, 여기는 20평대가 단가로 봤을 때는 가장 높은 금액으로 지금 책정이 됐는데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가 다른 데도 있고요. 마찬가지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책 8위 부동산 대책과 913 부동산 대책 그 1년 기간 동안의 상승폭이 가장 큰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제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는 한 1년 가까이는 소강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로 많이 올랐다가 다시 좀 올랐다는 추세입니다. 지금 그럼 대형 평형 매매가 하나도 없는 건가요? 현재 대형 평형 때는 특이하게 지금 40평대, 50평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느낌은 이게 대형 평형대를 선호하는 부유층 계층들이 아직은 흑수동이 아무리 뭐 금속동, 서반포라고 언론에서 떠들고는 있지만 인식들이 아직 흑수동은 강남권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주는 것으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그렇게 보고 혹시 있습니다. 또 이 대형 평형을 신청하신 조합원님들 일반 분양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조합원들이 이제 자기 만족도가 높으니까 선호도도 있고 선호도도 있고 물량이 일단 적어요.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단지와 달라서 그래서 한강조망이라든 여러 가지 좋은 입지 조건에 불구하고도
안 내놓은 점도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나와 있는 것도 호가가 높아서 아까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이제 강남의 이제 부자들이 봤을 때 이 가격을 주고 내가 이걸 들어가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회의론도 있을 수 있고 하는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안타깝게도 이제 실거래가가 없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이 이제 반영이 안 됐는데, 어쨌든 향후에 기추가 좀 주목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롯데캐슬입니다. 8구요. 전체 545세대고요. 그리고 아쿠라와 비슷한 시기인 2018년 11월 29일에 준공이 떨어져서 입주가 시작된 단지입니다.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소형 평형대 위주로 451세대가 임대 빼고 451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 6월 16일 관리처 인가를 듣겠고, 당시에 조합원 분양가는 1625만원, 일반 분양가는 1874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5월 27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했고요. 일반 분양 그때 당시에는 2006만원으로 약 관리처분보다 한 7% 상승한 일반 분양가 금액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비교를 해보자면 지금 23.45% 조합원 분양가 대비 일반 분양가가 요건 비슷하네. 23.45%로 아까 출구- 아크로 리버하임과 비슷한 비슷한 시기로 시기로 보니까, 나가고 있습니다. 매매 거래량 총 조사기관 동안 총 81건의 매매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2017년 40건으로 가장 많고요. 여기도 이제 중소형 위주의 아파트다 보니까요, 20평대, 30평대가 골고루 거래가 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매매 비율 혹시 분석해 보셨어요? 매매 비율 전체 개수 중에서 매매된 거래량이 몇 %인지. 아까 아크로 보니까 240 몇 개라고 돼 있던데, 그 중에서 임대 빼고 하면 990 몇 개거든요. 990 몇 개 중에 200 몇 개, 240개가 됐으면 어마하게 지금 거래가 많이 된 거죠. 손바퀴 그렇죠. 많이 된 거죠. 네, 근데 여기는 지금 545개 중에서 임대 빼버리고 나면 몇 개인가요? 그 중에서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덜 손바뀜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입주자 본인들이, 조합원들이 본인들이 입주하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아니면 덜 선호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한번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손바뀜 잘 됐나. 네, 참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실거래가 분석입니다. 평당 매매 가격 현황입니다. 이 두 개의 자료를 바탕으로 그래프를 보시면 2016년 3분기 2,302만 원을 시작으로 해서요, 현재 4,342만 원으로 거래가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은 나중에 비교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저기 아크로 빼놓고는 가장 높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4,342만 원. 네. 이게 근데 그냥 세대수도 뭐 대형 아파트 단지가 아니다 보니까요, 거기에 대한 한계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평형별로 봤을 때는 관리처분 인가 당시에 20평대 1,680만원, 1,622만원, 1,605만원을 시작을 해서요, 현재 당연히 근데 20평대가 또 많이 금액이 많이 높은 4,342만원. 잠깐만요. 여기서 네. 재밌는 게 하나 지금 제가 이게 쭉 발표를 듣다 보니까, 지금 이게 보면 다른 구역에 보면 굉장히 25평대가 다른 30평, 40평대에 비해서 평당가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제 흑석동이 비싸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금액이, 그러니까 대형 평형은 아무래도 평이 크다 보니까 금액이 커져서 적은 평형을 선호한 것 같긴 한데, 아까 아크로가 한번 보실래요? 아크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25평대하고 30평대 가격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밑에 거기요. 아니 아크로. 아니 아크로니까 이거를 아까 이거였죠. 아까 20평대 여기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건 같아요. 지금 보다 보니까 20평대하고 30평대하고 가격 차이가 한 300만 원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네. 3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에듀폴에는 차이가 크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한번 그런 걸 좀, 그러니까 각 단지별 특성을 좀 보고 싶어서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보자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 여기 어떤가? 자, 시작. F4 누르고 시작.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네. 네. 자, 몇 페이지 번호로 외우면 되지. 각이 바로 치면 되니까. 몇 번이야?
긴장하시나 봐요. 원래 이게 패널은 날카로운 질문 해줘야 돼요. 잘라주세요. 여기 잘라줘요? 편집해주세요. 편집 안 하고 올립니다 저는. 자 어쨌든 이 정도 훌륭한 자료인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많은 저도 보면서 많은 시사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뭐 소중한 데이터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랜드 해가든 본인 고향인가요? 본인 사무실 있죠? 네, 저희 사무실 1층에 있습니다. 주차는 편한가요? 3시간 무료고요. 주차도 많습니다. 네. 네? 주차할 때도 공간도 많습니다. 아, 예. 예. 총 154세대고요. 지난 2010년 4월에 준공에서 입주가 완료된 부분인데 10년 이후부터 2년 동안은 거래가 없는 그런 현장으로 확인됐습니다. 2012년부터 거래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두 가지 평형대 10가지 타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시장 정비 사업으로 지금 진행된 현장입니다. 네. 지난 2005년 12월 29일 지금 벌써 한 15년 전에 14년 전의 일입니다. 1340 조합원 분양가 817만원 그리고 일반 분양가 1344만원으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거래 기간 조사 기간 동안 총 거래가 건수가 지금 73건으로 나와 있고요. 지난 2017년 20건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40평대가 많네요 거래량이. 네, 여기도 지금 거기 아마 30평대 40평대다 보니 42평하고 45평이 한 70개 정도 되나요? 주력 업종이 40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실거래가 분석입니다. 지금 이 두 가지 매매 가격 등을 바탕으로 해서 평당 매매 가격 변동 추이를 보시면 1,512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요. 지금 현재 3분기에 2,665만 원으로 거래가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낮아요? 평당가가? 뭐 지금 여기는 준공연도도 네. 또 주상복합이라는 아파트라는 특이성도 있고 준공연도도 지금 입주가 벌써 15년 전에 네. 좀 입주된 부분이고요. 세대수도 적고. 주상복합이라는 게 많이 사람들이 인식 작용하는 것 같아 보니까. 근데 당시에 저희 조사하는 부분에서 확인해 보니까요. 네. 당시 2000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고 일반 분양했을 때만 해도요. 네. 그때 트렌드가 주상복합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어디 다른 지역 같은 데는 주상복합이 일반 아파트 단지보다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05년, 2006년, 7년 정도면요. 근데 지금 현재 거기서 하고 계시니까 주상복합 우리가 선입견이 전용률도 낮고 네. 관리비도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실제 그런가요? 이게 아파트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관리비 그리고 세대당 관리비 부분들은 저렴한데 일반 네. 아파트와는 비슷한데 네. 상가 부분들은 좀 관리비가 많이 센 걸로 그러니까 확인됐습니다. 아파트로 보면. 아파트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죠. 일반 아파트 똑같은 거죠 관리비가. 네, 그런 선입견이 있는데요. 네. 여기는 아파트는 다른 보통 아파트 단지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예. 근데 평형별로 30평대, 40평대의 매매 가격입니다. 1,260만 원, 1,127만 원에서 거래됐던 게 지금 현재는 30평대가 2,575만 원, 40평대가 2,078만 원으로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매매 가격 변동 추이 비교 검토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제가 조사한 분석 자료 중에 핵심일 수도 있는데요.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거 보려고 조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네. 이거 조사한 부분입니다. 기대됩니다. 네, 한번 흑석동 아파트 단지 평당 매매 가격 변동 추이 현황입니다. 2011년 흑석 센트레빌 1차를 입주한 매매 가격을 시작으로 해서요. 당시에 2,231만 원에서 현재 3,987만 원으로 상승을 됐고요. 여기가 바로 센원입니다. 센원. 예. 네. 그리고 2012년 3분기 2,071만 원으로 시작한 그래서 지금 현재 3,442만 원으로 거래가 되는 한강 푸르지오. 그리고 4분기 2012년 4분기 1,762만 원 거래를 시작으로 2019년 4분기 3,556만 원까지 거래가 완료된 흑석 센트럴빅 2차. 일단 이 세 개가 비슷한 트렌드로 가고 입주를 했고 네. 비슷한 트렌드로 가는데 약간 여기서 뭔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센츄리 1차가 평당가 가장 높죠. 네. 그다음에 2차가 좀 더 높은가요? 네, 좀 살짝 높고. 예. 근데 이거는 최근에 그렇고 그동안은 푸르주가 더 높았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여기를 보면 이게 지금 평당가가 푸르주가 더 높잖아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센츄리 2차가 낮다가 최근에 오르고. 근데 이거는 뭐 올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네, 어쨌든 보니까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입지적인 거를 좀 반영한 것 같아요. 센츄럴 2차가 그래도 가장 승에서 가깝다 보니까 평단가가 좀 더 높고, 네. 이 센츄럴 2차나 포르조는 이제 그 비슷한 비슷한 시세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좀 입지적인 조건이 센츄럴 2차보다 좀 떨어지니까 좀 더 가격이 낮지 않을까. 시작 시점은 다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점을 좀 얻으시지 않을까. 뭔가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뭔가를 얻어내야 되니까 저는 언뜻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작성하면서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그런 결과도 뭐 일리가 있으나 제가 볼 때는 큰 차이는 없다? 차이는 없어 네. 보일 것 같고요. 네. 이거는 단지 그 이상적인 뭐 잘못 보통 평균 매매 거래 가격과는 다르게 뭐 이상한 그 거래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네. 지금 그래프상으로는 그렇게 조사가 나올 수가 근데 있는 어쨌든 건데요. 그래도 이 대동소이하다. 대동소이한 결론은? 부분은 나온 겁니다. 아 오케이. 예. 그다음 보시죠. 네, 다음으로는 이제 2016년 3분기에 입주한 그리고 2,302만 원으로 매매 거래가 시작으로 현재 4,342만 원까지 거래가 된 롯데캐슬 에드포레입니다. 예, 역시 신축 아파트라 좀 더 세네요. 네,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2,347만 원. 네. 보시다시피 롯데캐슬이랑 비슷했는데요. 네. 현재로는 5,207만 원으로 지금 석석동에서는 네. 5천만 원을 최초로 넘은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아크로 리바임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파리 부동산 대책과 913 부동산 대책을 그 1년의 기간을 갖다가 그래프 접목을 시켜보면 네. 가격 상승률이 정말 아크로 리바임이 무서울 정도로 많이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프리미엄이라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입주도 뛰어나지만 입지, 규모, 그리고 조망, 한강 조망 단지라는 것도 교통, 있고, 교통. 그런 부분까지 반영을 한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한동안은 아크로 리바임이 대표 단지라고 흑석동을 대표하는 단지라고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다 끝났죠.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 뭐가 있죠? 아니야, 이게 끝입니다. 네, 아,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아크로 리바임 5천을 넘고 있는데 혹시 지금 나머지 지금 구역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3구역, 9구역, 11구역 이렇게? 3구역, 9구역, 11구역은 있는데 이게 3구역 같은 경우는 지형적인 특성상 네. 센트럴빌 2차와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센출 2차와 네네. 네. 일단 교통면이나 입지 부분들이 일단은 한강뷰 그리고 흑성역 9호선 흑성역과는 좀 입지 차이가 좀 있어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센트랑 비교를 해야 될 텐데요. 네. 그 입주할 가격 당시 부분은 예상은 뭐 향후에 네. 일반 분양 3구역 같은 경우 일반 분양은 2월 달에 한다고 하니까 그거를 근본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지만 지금 추정하기에는 너무 좀 성급하다고 좀 보여지고 혹시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에다가 거래되는 프리미엄을 계산해 보면 혹시 그 가격을 추정할 수 있을까요? 매매 가격을 본다면 현재로서는 흑석 3구역 같은 경우는 한 13억 정도 꼴로 34평을 구입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매매 가격이 한 그 프리미엄만 7억 13억 정도? 프리미엄이 7억 5천 정도 네, 보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합원 분양가가 분양가 7억 5천이니까 예, 예. 6억이니까 뭐 한 12억 5천이나 13억 정도?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3구역은 그 옆에 앞에 있는 센츄럴 2차를 비교해서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9구역 같은 경우는 아크로 리버임하고 비교 검토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진짜요? 네. 왜요? 뭐 한강 뷰 부분에서 아크로 리버하임이 뭐 단연 뭐 우수하다고는 많은 분들이 평가는 하지만 예. 아크로 롯데캐슬 시그니처 9구역이 입주하는 시점 된다고 하면 아크로 리버하임은 벌써 입주가 한 7년, 8년 지난 6, 7년이 지난 준 신축급 아파트가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는 무궁무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롯데에서 제안한 대안 설계라든가 특화 설계 부분들이 좀 반영이 100% 되지는 힘들 거지만 만약에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강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면 9구역 같은 경우도 아크로 리버하임 못지않는 그 흑석동을 대표하는 아파트 단지로 되어질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결과론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흑석동이 한 10년 네. 정도를 본다면 2구역 2구역. 에 아마 이제 모든 다들 현재로서는 아크로 리버하임이었다가 롯데캐슬 갔다가 마지막으로는 2구역이
계획이 완료가 된다고 하면 거기가 흑석동을 대표하는 아파트 단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너 저기 구구역에 옆에 있어서 구구역에 너무 좋게 보시는 거 아니 아닌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트렌드를 볼 때는 보니까 어쨌든 그렇게 구구역도 추정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구구역도 신축 아파트라는 점, 그다음에 흑석동의 중심지에 있고 여러 가지 생활 편향이 가깝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생활 여건이 좋고, 그다음에 이 구역은 이제 사업성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조합원 대비 40평층 이상 올라간다, 그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 구역을 좋게 봐요.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게 주상복합으로 이제 가게 되면 좀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의 좀 니드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어쨌든 향후에 트렌드가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아무튼 향후에 누가 흑석동의 대표 주자가 될지 참혹 궁금해져요. 이게 이제 이걸 보면 우리 고태영 사장님은 아크로에서 구구역으로 갔다 구구역에서 2구역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 계시네요. 예. 그다음 11구역은 어떠십니까? 11구역이 지금 진행 중인데 11구역은 뭐 아직은 관리처분 아직 안 받았죠? 관리처분은 안 받았고요.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안이 지난 서울시에서 심의가 통과가 됐고요. 아, 거기는 그래요? 그 도시건축 혁신 시범 방안으로 시범구역으로 좀 잡아져 있어서 인허가 단계는 가장 좀 빨리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 2020년 12월까지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는 있는데 아마 그 기간이 짧아질 것 같고요. 더 앞당겨질 수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어쨌든 지금 3구역, 9구역, 11구역 다 이제 기대되고, 우리가 흑석동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 아울러서 같이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런 구역들도 사업이 원만하게 사업성 좋게 해서 흘러가서 일반 분양도 성공적으로 맞춰지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흑석동이 같이 어울려서 잘 갈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좀 거기에 걸림돌 되는 게 있지 않을까? 1구역, 2구역은 어떻게 보시나요? 1구역, 2구역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조합 설립 동의서가 아직 75% 좀 부족하죠. 동의서가 지금 네. 아직 진구가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으쌰으쌰 그 관계자분들 조합원들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열심히 하고 네. 계시고요. 1구역은 좀 낙관적으로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연장하지 않을까요? 일몰제 내년 3월 2일까지 그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일몰제 적용 대상 구역이다 보니까 정비 구역이 해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민 동의, 법상으로는 지금 현재 30% 이상의 동의인데 최대 많이 연장 동의서를 받아야지만 2년이라는 시기간이 좀 유예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좀 이렇게 녹록지가 않다 보고 현재 그래요? 서울시의 시정 정책상 그리고 현재 변화 봤을 때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하는데요. 네, 앞으로 근데 이게 어떻게 풀어갈지는 추진위원회의 몫인 거로 보입니다. 자, 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우리가 이번에 발표하는 기존에 완료된 아파트 단지의 가격 트렌드를 분석하는 건데, 제가 또 재개발 전문가이다 보니까 좀 전혀 뜻밖의 준비는 안 하셨겠지만 제가 관련 삼아서 이제 향후에 진행되는 재개발 그런 지역까지 한번 제가 지나가는 길에 질문을 했습니다. 역시 대답이 시원시원하게 잘 해주시군요. 역시 재개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더 여기에 또 뭐 코멘트 하실 내용이 있거나 또 보충해 주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뭐 이 그래프를 보시고 네. 향후에 어떻게 또 어떻게 갈 매매 것 같아요? 가격이 올라가겠느냐라고 네. 많이 분석들 하고 뭐 예측을 하겠지만요. 네. 뭐 다들 개인적인 입장상 서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거는 아니, 개인 판단이지만 일단은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정부 정책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네. 지금 가뜩이나 지금 출구 전략 없이 부동산 정책만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네. 이게 과연 아크로 리버하임이 5천만 원을 넘었지만 이게 계속 갈수 이 있을까? 현상이 갈 수 있을까? 이건 제가 볼 때는 신의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이고, 허나 뭘 신의 영역입니까? 이렇게 다 했고 신의 영역이라고 보여지는 그러니까 하는데 저도 제일 어려운 게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흑석동 계속 올라가겠느냐, 지금 들어가도 되겠냐, 이런 질문이 제일 많아요. 처음에 딱 들어오시면. 그래서 저는 흑석동은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강변에 있는 것은 결국은 가긴 가는데, 다만 이제 오르는 폭이 얼마나 오르고 얼마나 주춤거리고 살짝 뒤로 밀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뭐 거꾸러진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다라고 저는 그렇게 브리핑을 하는데, 우리 고태영 사장님은 유보적이네요. 신의 영역이라고 하는 건 유보적인 거 아니에요? 본인이 좀 속 시원하게 딱 생각을 필요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쯤 되면 어려운가요? 그 세계적인 경제 위기라든가 국내 경제 위기가 오지 않은 이상은
특히나 서울시 같은 데는 주요 거점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당연히 오릅니다. 이거는 뭐 사실인데 기정사실인데 그 올라가는 상승폭이 얼마냐 되는 그렇죠. 부분이 이게 지금 신의 영역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경제라든가 나라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그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다만 부동산에서도 각 지역적인 차이에 따라서 얼마나 더 오르고 얼마나 더 떨어지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흑석동은 아무래도 입지적인 조건은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호조권의 지역인 거는 분명해요. 다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경제 상황이라든가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이제 이런 것들이 향후에 그 결과로 나올 텐데 어쨌든 우리가 이 시사점을 이 그래프를 보고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블로그 작업을 하고 있지만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숫자 약해서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하지는 않는데 저는 이제 촉으로 감으로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정말 이 엄청난 데이터를 가공해 가지고 이런 결론들, 이런 도표들을 만들어내는 데는 굉장히 나름대로 엄청난 노력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실거래가도 뭐 거의 10년 이런 거 조사 다 해가지고 부동산 거래가 몇 개 되었는지, 그 거래 가격이 얼마인지, 평균 가격이 얼마인지 이거 조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같은 부동산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고태영 사장님이 이거를 데이터화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냈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박수 보내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거는 애쓰신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그 흑석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트렌드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의 근거를 마련해 주신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데이터였고 엄청난 수고를 하셨다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게 유튜브로 처음으로 한번 모셔봤습니다. 한번 나름대로 그동안 있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더 이게 마지막인가요?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니 부동산을 하시려면 이거 다 해야 돼요? 아니 이 트렌드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맞는 부분이고 어떤 분들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게 뭐 처음부터 제가 흑석동에서 처음부터 예전부터 이렇게 하는 그런 업을 한 게 아니다 보니까요. 과거에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다는 부분을 파악을 해야지만이 앞으로 어떻게 가겠구나라는 부분을 예측할 수 있다 보니까요. 네, 나름대로 방식인 거죠. 그냥 저는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무식할 수도 있는데 이게 맞다고 저는 보여져서 아무튼 본인이 이제 파악하기는 좋고요. 이제 그 어르신들이니까 기존에 했던 분들이 쓸데없는 짓 했다는 거는 뭐냐면 다른 뜻이 아니라 이 부동산 중개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체와 비슷해서 정치와 비슷해서 실제로는 팔려고 하는 사람과 살려고 하는 사람을 잘 니들을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백그라운드라는 이런 깊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 손님에게 이런 거를 여러 가지 브리핑할 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하게 라온가 사장님을 모셨는데 오늘 핸섬하게 머리도 커트도 하고 오시고 굉장히 처음인데 이게 발표도 잘하세요. 생각보다 많이 준비를 해오신 것 같아요. 혹시 주말 내내 연습하신 거 아니에요? 3번째 지금 찍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어쨌든 우리 고태영 사장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박수.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우리 고태영 사장 기대를 해보고요. 열심히 하실 거고 연락처 역시 또 이 광고를 잊지 않으시네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페이지를 넘기신데 자 해가된 1층에 있고요. 전화번호가 822-4941 010-9766-4941 자 재개발 상담도 많이 하시고요. 물건도 좀 주세요. 물건도 주시고 여러 가지로 거래에 많은 도움이 될 거고 제가 그동안 저도 그 해가든에 있을 때 한강에서 있을 때 같이 지켜보니까 굉장히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소개를 드리고 또 유튜브도 찍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라온가 많이 밀어주시고 저희 한강리치도 밀어주세요. 네, 아무튼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할 말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